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규모 등을 확정했는데요. 과연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질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2007년 이후 우리 정상에 가는 게 이제 11년 만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평양으로 이동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육로가 아닌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과거에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용기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늘길을 선택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우리는 도로가 불편하다.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미 지난 정상회담 때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징성보다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고 나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을 나올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8년 전에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당시 인민복 차림의 김정일 위원장이 그 활주로에 깔려있는 레드카펫 위에 나와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두 정상이 의장대 사이로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때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나올 것이냐는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정말로 말 그대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 중 하나였는데요. 네. 문 대통령도 바로 이 순환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18년 전 남북 정상의 깜짝 압수가 다시 한번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만에 방북인 만큼 누가 함께 갈지 방북단 구성에도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 재계 4대 그룹에 함께 가자는 의사를 전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방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성사된다면 국내 4대 그룹의 실질적 총수들이 동시에 북한 땅을 밟게 되는데요. 2000년에도 삼성전자, LG그룹, SK그룹, 현대그룹이 2007년에는 여기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 총수들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번 총수들의 방북을 통한 대북 투자나 합작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일단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난번 1차 판문점 정상회담 때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도보다리 산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북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은 2박 3일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진행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예.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려 보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야경을 보기 위해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장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문 대통령이 평양 야경을 둘러보거나 혹은 도보다리 산책처럼 두 정상이 함께 평양 시내를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언급된 재계 인사들이 동행할 경우 향후 남북경협 사업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평양의 주요 경제시설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지난 또 정상회담 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영상쇼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만찬 이후에 하나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쇼가 진행이 됐죠. 예. 평화의 집 외벽을 스크린 삼아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당시 이 자리에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현 단장은 취재진이 공연을 본 소감을 묻자 굉장히 멋있었다며 평양회담 때 깜짝 쇼를 할 테니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 단장이 과연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내일 이제 선발대가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 막바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취재진들도 좀 방북하는 취재진들도 바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구 DDP라는 곳에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DDP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인데요. 예. 물론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됐던 3,000석 규모보다는 다소 줄은 1,000석 규모지만 여전히 전 세계 취재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이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프레스센터도 내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이목이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은 물론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